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4일, 네,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시작하는 거 보고, 장중에 미국의 동향 보고, 끝나는 숫자까지 보면서 참, 참담합니다. 와, 이제 미국도 벌어지는 숫자를 보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급격하게 밀립니다. 숫자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숫자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리고 또 나머지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참 극도의 위축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다 정책을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위험 자산 시장이나 아니면 시장의 심리적인 관점들이 어떻게 빠르게 바뀌느냐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네. 솔직히 자업자득이죠, 뭐. 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상적으로 약간 좀 순항하면서 효율을 찾아가는 과정을 일부러 뭐가 딱 들어와서 역행시키게 만드는데 반대로 끌어낸다. 그러면 당연히 심리적이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뭔가 불안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제무역이 자유무역이 탄생하면서 나왔던 효율을 그러니까 즉 싼 인건비 또 아니면 싼 여러 가지 운영비를 찾아서 여러 가지 자금과 자본들이 움직여 있는데 거기다가 뭐 이걸 바로잡겠다. 그럼 바로잡겠다는 건 자기만의 시각이죠. 그래서 그만큼 어, 본인이 미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지위를 활용해서 이거를 흐름을 바꿔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돈의 흐름을 역행해서 바꿔간다? 그럼 당연히 그에 따른 여파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다 딱 한마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죠. 네,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나는 이걸 사랑하고 있다. 라는 얘기라든가 그리고 또 관세 충격을 예견했던 것. 예, 이렇게 나온 거를 지금 뭐 그냥 특별히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 시장에 대해서 뭘 안 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예견됐었다라고 하는 이 두 마디 가지고 모든 걸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세를 지렛대 가지고 금리를 막 후드려 패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를 보이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끌고 가겠다. 금리의 하락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트럼프 행정부가 왜 저러는지. 네. 그러니까 경기 위축 신호까지 강하게 보이면서 그 앞에 관세가 있는데 관세는 뭐 명분은 있죠. 예, 그런 걸 가지고 금리를 끌어내려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채권 그러니까 미국에 거의 뭐 부도날 것 같은 이런 그러니까 이걸 아깝게 생각하는 거죠. 이자로 왜 갈아야 되느냐 이런 쪽들을 그렇게 큰 이자를 주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쪽들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잡담 그만하겠습니다. 얘기 좀 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지금 일단은 S&P 500부터 보겠습니다. S&P 500 어제 제가 5,500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봉상의 5,500선을 그냥 훅 깼습니다. 5,396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오늘 미국 증시에서 그나마 약간 안정이 나와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 나올 게 이제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가 있을 거고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느냐 뭐 이런 것들 지금 미국은 한껏 떨고 있습니다. 관세발 충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제를 초토화 아니면 압박을 상당히 크게 가져갈 것 같고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경기 위축 그에 따라서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금리를 그냥 끌어내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경기와 관련된 쪽에 하나 지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건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예상했던 것보다 어떤 압박이 나오느냐 이거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파월 의장이 새벽에 또 발표를 하죠.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 일을 보고 있는 연준 의장은 참 어떤 정비할 만한 것도 없는데 행정부가 저렇게 일을 벌이다 보니까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올라간다. 난 절대 안 움직여. 딴 쪽으로 나오겠지만 충격 요인들이 나온다 그러면 움직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체크할 것 같아요. 그게 트럼프는 그냥 실망이어도 파월 의장은 한마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좀 찾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혹시나 5,500선을 안착해서 주봉상으로 끝난다. 그러면 주봉이 이제 도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나마 좀 지지 의지가 있다고 보여질 것 같은데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5,300선 중 5,400, 400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가 일단 의미는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5,400, 500 요정이가 되게 주봉상, 월봉상으로 중요했었네요. 예. 지지 못하고 돌리느냐 아니면 더 빠지느냐 이런 쪽에 어떤 기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5,250 뭐 이런 식으로 또 후퇴가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자리가 이탈되다 보니까 다음 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냥 마음속에 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이탈하게 되면 좀 폭도 좀 클 수 있겠다는 것들은 염두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쪽에서 구원 투수가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은 더 안 좋죠. 가장 안 좋은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주봉은 이제 이탈해서 밀렸습니다. 밑으로 갑니다. 마지막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만 16,000대가 아니라 그 밑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월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탈됐습니다. 항상 나스닥이 더 취약하니까요. 어떤 흔들림에 따라서. 그러면은 16,200이 하나가 있네. 이때 고가가 나왔던 부분들. 그 고기가 지켜지는지 앞으로 한 300포인트 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지지하는지 요 정도에서 월봉상에서는 지지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의미 있는 가격들이 다 깨지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투매 아웃 안 볼라 근데 던지고 볼래라고 하는 심리가 상당히 강한 게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이거는 밑으로 변동성은 커지면서 확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변동성이 또 다른 측면들 확 밀리니까 다시 한번 그래도 살짝 돌려줘 가지고 중요한 이번 주봉상의 지지권들을 만들어내느냐 S&P 500 기준으로 그게 또 일단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5,500선 여기를 보고 있고 참 예. 어제도 그래요.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주식시장을 그렇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중요한 게 모든 거를 다 투영하는 하나의 또 심리까지도 다 반영된 하나의 좀 바로미터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잠이 잘 원하는 바니까 잠이 잘 오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과 꼭몇 행정부와 이런 거 빼놓고는 대다수의 미국 시민들 그러니까 이제 관세 여파는 그에 따라서 고생은 누가 한다? 예. 미국 시민들,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장 많이 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 지표 흐름들을 놔두고도, 그러고도 대통령을 잘 뽑은 겁니까? 네. 참, 그러고도 지지율이 그렇게 유지가 될까요? 네. 아마, 그러고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남의 나라 정치 가지고,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 가지고 또 머리가 아플 텐데, 정치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변화,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지표 달러 101.6, 한 104대 있던 게 훅 밀렸습니다. 거기까지 왔어요.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로 가게 되면은, 이제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게 엔화입니다. 엔화의 강세. 지금 146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 146, 145 왔었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에 따라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그것도 같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여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시아 시장까지 연결돼서 같이 들어올 것이냐. 요것도 이제 오늘 또 봐야 될 관건이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잘 버텼고, 요게 그나마 버텨줄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러고 보니까 대만이 뭐 청명절인가, 뭐 단오절인가, 이걸로 어제부터 휴장이에요. 어제, 오늘. 와, 그냥 떨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막상 이러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 보니까 부럽네요. 저희도 5월 달에 5월 달에 또 막 올라갈 때 그 휴장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이 1,450원. 일단 워낙 강세가, 우리 체력에 따라서 워낙 강세가 된 건 아닙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워낙 강세가 돼서, 그나마,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자극이 돼서, 원화는 별로 안 빠지고 달러만 약세로 갔다 그러면 이게 가장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래도 원화가 강세로 간다. 단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우리는 그래도 예, 환율에 따라서 자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있죠. 11시에. 예, 그 이후에 환율이 어떻게 자극이 될 거냐. 결과에 따라서 환율이 자극이 되는 것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지난번 고점이 1,470원이다 생각하게 되면 그것까지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자극하는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그나마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덜 빠집니다. 이 정도 미국 시장이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리스크 오프하는, 그래서 위험 자산 회피를 상당히 크게 하는데 그래도 8만 달러를 지키네요. 지난번 저점을 안 깨고. 요거는 일단 눈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피처로 나오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 4.03. 아, 이거 뭐 4%대. 예. 원하던 바래요. 예, 트럼프 쟁점보 원하던 바래요. 얼마까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7% 하락. 뭐 거의 투매네요. 유가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다 안 좋습니다. 수요는 경기 위축이 나온다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페크 플러스가 공급 증산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뽑아내야 돼요. 왜냐면 미국이 어떤 에너지 시추 그리고 또 증산을 통해서 그제 막 뽑아낼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라도 미리 증산을 쟤네들 그 원유 나올 때까지, 원유 나오기 전에 우리 거 먼저 팔어라고 하는 쪽에 욕구가 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같이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스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신기하네요. 4달러대,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가스는 4달러대, 유럽도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질 것 같은데도 계속 또 반영은 위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금이 못 갑니다. 이럴 때 금도 좀 처져 있는 모습들이고, 굴이 당연히 경기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또 선물로는 5달러가 깨졌을 겁니다. 예,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죠. 공포와 탐욕 지수 10, 지난번에 저점대가 17로 알고 있습니다. 10까지 내려왔어요. 그냥 뭐 이거 0까지도 갈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못 본 것 같은데, 10까지 극도로 내려와 있고, 빅스 24.7.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이 빅스 한번 분석해 보면서 그런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은 한 번은 돌아갔다 이제 내려가는데 차곡차곡 올라갔다 차곡차곡 내려간다. 원래 내려갈 거면은 급하게, 그러니까 리스크가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급하게 팍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찝찝했었는데 결국엔 18대에서 다시 위쪽으로 딱 오는데, 일단 직접 고점대를 살짝 넘어가도 이때는 시장의 충격들이 파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보다 이런 관점이 나오지가 않아요.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간다는 관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차곡차곡 움직였다 차곡차곡 움직이는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빅스 가지고 좀 이게 미국의,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고점이다. 아직 이게 안 나온 상황들이고 미국이 지금 단기 저점이다라는 것들도 확신이 없는 상황들이 빅스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여기서 그냥 바로 금요일날 축꺾해서, 그러니까 꺾일 때가 더 중요해요. 꺾일 때가 더 중요하고, 그냥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음봉으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급하게 하락한 게 한 번에 여기까지 한번 쫙 나오는, 그래서 이게 매도 강도가, 그러니까 빅스에 대한 위축 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단기 저점이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건데, 그게 아니라 좀 내리는 것도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는 또 언제든지 팍 튀어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빅스도 가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내려갔다가 팍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건 미국은 계산식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반영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저녁에 동향들의 무게를 좀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참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두렵고요.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관련된 내용으로 봤을 때 일단 러셀 지수 6.5%대, 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죄송합니다, 10%대, 9.8%대, 와, 이거 뭐 욕만 나오네요. 예,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 또 보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얘기합니다. 관세는 시행됐고, 거기다 이제 약간 긍정적인 얘기로는 여타 국가들과의 협상으로 인해서 이번에 발표된 것보다 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산업별, 품목별 관세도 또 하나의 무기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관세 끝났고 그 다음은 반도체다라고 아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또 번역도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베리 순을 아주 곧 시작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품목별로도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품목별로도 또 다시 관세가 또 시작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또 머리가 아픈 거죠. 요게 그래서 한숨을 돌리려고 했더니 요거까지 또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도 좀 그런 거고, 게다가 이게 결국에는 인건비 따라서, 그러니까 중국 쪽은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미국과의 대척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기업들이 다 그래 중국은 아니야, 그래서 베트남이나 그리고 또 뭐 캄보디아는 조금 더 숙련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막 이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또 동남아 쪽으로 고구마를 막 바꿨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했잖아요, 또. 그리고 또 그게 당연하게 가는 건 줄 알고. 하지만, 예, 이것도 중국에 입김이 미치는 쪽은 동남아 아니겠느냐. 다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나오는 특히, 예, 관세율 보게 되면 베트남, 그러니까 원래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팍스콘부터, 예, 팍스콘에 나오는 애플이죠. 이거부터. 그러면 이것도 애플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움직이려고 뭐 다른 쪽으로 지역적 다변화를 하려고 했는데, 어딜가 몇 가지 맞아야지. 중국 54%, 베트남 40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회해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차단시킨 겁니다, 이번에. 이런 쪽으로 나왔던 걸 봤을 때, 예, 당분간 협상이 없고, 아이고, 예, 그러네요. 예,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거죠. 결국에 그게 다 어디로 부메랑이 돌아가냐? 미국 기업들이죠. 미국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거기다 진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한테 돌아가고, 그걸 보는 경기와 관련된 위축 신호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즐기고 있는 트럼프의, 예, 행정부의 움직임 봤을 때 금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희생한다. 예, 어디 한번 잘 해보십시오. 예, 야, 그러면서 3기까지 노리고 있다. 이거는 헌법을 고쳐서라도 꼼수를 써서라도 나 3기까지 삼성까지 해보겠다.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이딴 식으로 해놓고, 예, 역행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도 끝. 그리고 또 아마 이제 산업별로 추가 관세 얘기들 나오는 것 같고, 근데 하나 그나마 그 조금 제동을 걸 수 있는 거는 요건 있습니다. 이번에 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해서 이때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그냥 밀어붙인 거죠. 공화당 입장에 특유 또 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 국가 비상사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관세들도 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걸 응원해야 될까요? 네. 하나하나 이런 걸 응원하는 것도 좀 처음 봤네요. 그래서 요거는 기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물론 대통령이 그 거부권이 있다 보니까 행사를 하겠는데 재차 진입 법안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예, 어떤 영향이 나올지는 앞으로 이건 좀 돌아가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봐야 될 것 같고 예, 고용 쪽이 불안합니다. 지금 보니까 대량 해고자 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역대 3위를 기록할 정도. 그러니까 노지가 이번에 나왔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채용객 21만 건을 도지로 인해서 예, 그렇게 상당히 커가는 모습들이 나오네요. 압박이네요. 이렇게 압박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ISM 세부 제조업 지수 이어서 거기서 이제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된 것들도 50.8 간당간당합니다. 서비스 소비의 나라에서 50.8 어제 나왔던 중국의 서비스업 쪽들은 51.5, 51.5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지표들은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그렇고 다 턴에서 좋아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쪽과 미국은 이제 꺾이는 쪽, 중국은 이제 개선되는 쪽. 그러니까 거기다 자금이 돈이 풀려서 육성 의지가 있어서 자금 풀리는 것과 함께 움직이는 중국을 바라보는 것과 금리 때려잡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관세부터 모든 걸 돈까지 쥐고 흔들고 이런 결과가 나왔었을 때의 변화 이걸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뭐 누구를 선호하느냐의 그런 건 아니라 돈의 움직임들은 그 민감하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풀리는 나라, 유동성이 확 조이는 나라 이쪽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다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종목은 안 봐도 됩니다. 이게 너무 숫자만 팍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마이너스 5% 거기다가 자동차 회사들 초토화 예 그런 쪽에서 지금 하나 눈길이 가는 거는 이게 지금 그래도 그나마 중고차라든가 그리고 또 약간 부품 기업 중고 부품 기업들 쓰는 쪽들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우리가 수혜일 거야. No 수혜가 아니라 일단은 차가 안 팔릴 것이다. 사람들이 심리가 줄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위축이 같이 나온다는 거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이것까지 폭락을 해버렸다는 얘기는 같이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겠죠. 안전지대가 없다. 이런 쪽으로 기회만 있으면 다 팔겠다. 이런 쪽으로 보는 거죠. 소비의 위축에 대한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 근데 반대로 금리가 급락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잠깐만 이럴 때 금리가 많이 빠져서 할부 금리가 내려갔네. 그럼 내구재 쪽인 자동차도 한번 사봐. 라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살려고 하는 소비 심리가 금리 오히려 금액이 올라간 거죠. 관세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에이 아니네 뭐 금리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과세 때문에 참 똑같네 뭐, 더 비싸졌네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예, 그런 쪽들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7% 빠졌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는 이거는 좀 단독 보도 비슷한 내용들인데 데이터 센터 기업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안 좋을 때 참 누가 그런 것 같아요. 미국도 약간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좀 기름을 붓는 뉴스들 이런 거 잘 나오네요. 축소하고 있다 이건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6%, 네, 16%, 와, 예, TSMC가 마이너스 7%, 와, 한때 그랬었죠. 뭐 어디였었더라? 예, 어디 방송 중에 어떤 패널하고 TSMC를 열심히 얘기를 추천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다. 예, 차라리 인텔이 낫다라고 했었는데 인텔은 올라가고 TSMC는 예, 그건 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아유, 예, 뭐 안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예, 그런 상황 쪽에서 다 밀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뭐 약간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데 예, 그런 쪽에서 TSMC가 인텔과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부담이 크다. 이런 쪽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 9%. 와, 살다가 이런 모습들 처음 보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 공장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제조업을 리쇼어링 한다고 하는데, 이걸 또 이제 자기네 회사들한테도 압박을 넣는 겁니다. 야, 니네들 왜 밖에 나가 있어? 우리네 들어와. 안 그러면 너희들도 관세 맞아. 라고 하는 경고죠. 그런데 미국 기업들도 잘 알고 있어요. 왜 미국에다가 공장과 제조업체를 못 두는지. 왜냐하면은 인건비와 거기다가 나오는 효율, 그러니까 즉, 요구하는 건 많고 그만큼의 생산성이 그만큼 있겠느냐. 의문, 인건비 엄청 비싸고 거기다 또 유지비, 공장 유지비 가동할 때 또 공장을 또 짓는 건 뭐 괜찮다고 쳐요. 감가상각 계속 하면서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만만치 않게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다 맞췄을 때 미국 기업들마저 밖으로 나갔는데 그거마저도 들어와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너희들도 타겟이 돼. 뭐 그냥 이것저것 없네요. 예, 그런 자비가 없네요. 이런 쪽으로 나온 것들은 상당히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옳은 게 없습니다. 예, 그나마 예, 미국의 초토화된 모습들을 대비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뭐 펀드도 밀리긴 밀렸어요. 이쪽은 당연히 그 저가 품목 면제 800달러 이상 면제 되는 드미시스인가요? 뭐 드미스인가 그 폐지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테무죠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러면 아마존이 그렇다고 올라갑니까? 아마존도 거의 9%대 이것도 상승 관세 부과로 가격 올라간다 이거죠.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나마 예, 징둥닷컴 뭐 리오토 그 전기차 쪽들이죠. 예, 그리고 또 K홀딩스 부동산 관련된 쪽들 이런 거 보면은 중국 쪽은 잘 버텼습니다. 그나마 이 특이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중국도 잘 버티는지도 심리적으로 우리한테는 또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은행주 예, 폭탄 맞았고 거기다가 나머지 여행 쪽도 폭탄, 항공주 폭탄 뭐 되는 게 없어요. 예, 나이키 마이너스 14%,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이런 회사들 거의 뭐 그리고 또 한때 온앤온 예, 온온 이것도 지금 폭탄 맞았죠. 데커스 아웃도어, 룰레몬 다 엉망입니다. 다 외부에서 생산 기지 갖고 있다. 아웃이죠.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그러면은 타겟이나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이런 쪽들도 약간 소비가 위축되게 되면 이쪽으로 저가격으로 몰릴 것이다. 아닙니다. 이것도 가격 올라간다. 이렇게 쪽에서 부담을 안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들을 시장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 다 예견된 거고 예. 잘 될 거다. 경제 이상 없다. 맨날 그래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시장의 심리를 역행하고 있는데 예. 아주 편히 주무세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경기방어 성격 쪽의 제약 그리고 또 약간 지금부터는 봐야 될 게 약간 바이오테크 쪽이죠.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바이오테크 원래 바이오테크가 미국 시장이 주가 위험 리스크 관련 쪽에서 리스크 오프가 이어지다 보니까 바이오주까지 강하게 하락했는지 근데 지금부터는 금리가 이제 툭 떨어지면서 슬슬 올라가는 쪽으로 나오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약과 바이오테크는 달라요. 예, 그렇게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음료, 예, 그리고 또 에너지 유틸리티, 통신 이런 쪽들은 다 대피하고 있네요. 담배
이런 쪽들이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경기 방어주 쪽으로 약간 모여 있고 나머지는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그걸 가지고 채권 쪽으로 급하게 들어가고 있고 이게 지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미국 시장의 단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시장 내용들이었고 국내 증시 머리 아프네요. 어제 진짜 와 그래도 참 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오늘 탄핵 이슈만 잘 넘어가면 아니네요. 시련을 또 다시 주게 생겼네요. 요걸 볼 때 일단 미국 마감된 거를 보게 되면 한국 증시 ETF 2.7%, 시흥지수 2.1%. 생각보다 시흥지수 자체는 생각보다 미국이 뭐 거의 5% 이상 5% 6% 하락했는데 비해선 잘 버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반이니까요. 야간 선물 1.4% 하락이니까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에 되면은 어제가 2486 약간 지금 2%면 50포인트일 텐데 50포인트가 2% 오늘 하락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시작 그러면 2436 어제 나왔던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제가 2430 제가 기억하는 게 36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PBR 0.8배 부근이거든요. 8배 이 정도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까지 인정. 어제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됩니다. 시가가 이 정도 보에서 시작했다가 다시 쭉 들어올까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매도하는 거는 이거 많이 얘기해 미국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 매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국이나 미국 시장이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아이고 모든 위험 자산을 다 줄여라고 하는 입장 쪽에서 시등국부터 모든 걸 다 줄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만약에 이게 나왔었을 때 그러면 같이 동참해서 기관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매도로 나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빠지는 거죠. 급락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그런데 대항을 해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시장이 더 하락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PBR 0.8배는 좀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들만의 룰 이건 방어하자 이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매수자가 들어와서 외국인들 그렇게 극렬하게 다 팔고 나갔는데도 시장이 방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외국인들 보면 무서워요. 매도 무슨 5일째 무슨 몇 조 단위로 막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시장의 영향이 받는 것 때문에 아이쿠라고 하는 위험 자산을 다 조절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걸 방어해줄 쪽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낫다고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오늘은 무섭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작도 무서울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관 쪽에서 연기금이 충분히 그래도 자 우리는 얼음 이러면서 방어 역할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좀 그나마 좀 오늘도 양봉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저점가 2, 4, 3, 6 요 정도 요거의 저점이 지켜진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아침에 또 그러지가 못할 거 아니에요. 8시부터 시작될 넥스트 트레이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요 정도 한 2450에서 2430 오늘은 타겟이 여기 이 정도 또 어제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정도쯤에서 이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2400에서 2450 이 안쪽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작하자마자 또 쫙 올려서 어제 나왔던 2436을 지켜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걸 바라면서 일단 시작해서 돌아가긴 하는데 11시에 아이고 또 머리 아프네요. 이걸 가지고 또 저희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건요. 근데 그냥 결과가 나와서 환율 튀지 않고 그냥 시장이 안정으로 갈 수 있을 정도까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심리 민감한데 또 좀 부정적인 결과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큰 폭의 변화가 나올지, 그러니까 위쪽으로 그냥 팡 갈지, 아니면 밑으로 한번 쫙 갔다가 그래도 이벤트 끝났어라고 해서 쪽에서 이렇게 들어올지 이건 아직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마 반은 싫어하고 반은 안 좋아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 한국이 반반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쪽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일단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오늘도 그러니까 좀 중요한 또 오늘 하나 잠깐 볼까요? 지금 4월 4일 2480 그러니까 즉 이 안쪽에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80 그러니까 즉 2436 지키고 2480으로
안착해서 끝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 나머지 여러 가지 뭐 섹터 동향들 이건 얘기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날은요. 네, 그나마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다른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버티고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관세를 회피해서 버티겠다라고 하는 쪽 섹터들이 일단은 뭐 게임도 있고 게임도 살짝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엔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바이오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버티려고 하고 있고 방산 조선 이런 것들도 버티려고 하고 로봇 쪽도 같이 들어오는데 좀 매수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버티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특징이 관세와 무관하다. 서비스 쪽이다. 그리고 또 의외로 이번에 나는 수혜를 받는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흐름들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 이런 쪽은 오늘도 아침에 딱 자리 왔다가 괜찮다 그러면 매수를 보는 게 좀 저점 매수를 보는 게 맞겠죠. 그거 갖고 버티고 이거 했다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좀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대응을 해보는 게 맞겠지만 오늘 같은 날 무슨 매수 얘기를 미쳤니? 라고 하게 되면 제가 바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날 아무것도 오늘 그냥 나 아무것도 못해 그냥 팔짱 끼고 근데 지지권은 어딜지 이것만 바라보신다 라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똑같이 어제와 비슷한 관점 쪽에서 양봉으로 만들어내서 좀 힘내는 과정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나마 내가 매매할 여력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쪽에서 한 번 더 변화를 가지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지금은 그나마 서바이벌한 전략이 아닐까. 계좌가 깨질 때 계좌 깨지는 걸 방어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런 걸 했을 때 있는 현금 가지고 뭘 할까 라는 쪽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무수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커질 때 내 계좌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는 꼭 강조를 하시면서 근데 현금을 다 써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 변동이 엄청 출렁이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현금은 꼭 필수 몇 프로 정도냐 그건 본인의 내 마음의 안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그나마 계좌는 갖고 있는 종목들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쓰면서 대응한다. 하다 안 되면은 정치테마주까지 한다고 하는데 정치테마주는 오늘이 어제가 제가 보기엔 정점이었어요. 오늘 장중에 이렇게 쭉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과 때문에 가다가 급하게 밀릴 겁니다.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정치테마주 하신다 그러면 일단 초반에 제가 보기에는 9시, 10시 이때 그냥 다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마음 편하게 보세요. 괜히 또 끌고 가시다가 고점에서 물렸는데 이거 조금만 더 그러다가 손해폭 더 키웁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좀 정치테마주의 특성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더 이상 하시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코스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어제 나왔던 저가대 부분에서 잘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그 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위쪽으로 돌리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서 여기 지지 의도를 충분히 보여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좀 한숨을 돌릴 것 같습니다. 물론 11시에 어떤 변동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지하고 이 정도 한 2500선 근처 마감해준다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이번 주 엄청 지치고 거의 막 너덜너덜해진 기분으로 지금 금요일을 맞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딱 하나 이벤트가 더 남았습니다. 요거 잘 마무리되는 거 보고 저희 기절할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변동성에 지쳐서 변동성 가지고 그리고 또 계좌도 하락 변동성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오셨겠죠? 여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 오셨던 한 주가 일단 오늘은 그냥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건 뭘까요? 좋아요, 알람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알람 설정 이거 아니고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내 계좌는 내가 방어해야 된다. 어떤 현상이 와도 그럴 때 이번 기회에 또 교훈으로 삼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냥 보면서 계좌 좀 떨어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움직이는 섹터, 이럴 때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은 꼭 체크해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하나의 교훈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변동성 안 끝났습니다. 이거 관리하기 위한 내 툴들 파워 수급이나 또 파워 시황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드렸습니다. 솔직히 어제 같은 경우도 지나가는 말투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미국에 통상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중국은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장중에 매매 기회 저 같은 경우는 다 매매해요. 그러니까 유니온 같은 거 매매했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이거 하고 어제 미트박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소고기 해방 개방 압박 들어오게 되면 수혜를 받는 쪽들 이런 것들 주가가 이런 것들 그냥
이런 거라도 좀 받쳐서 나머지 거 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매매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예, 오늘도 그냥 다른 얘기 없습니다. 조용하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제발 잘 버텨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예, 토요일은 파워스급으로 정리하는 날. 이때까지 한번 잘 봐주시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같이 두 손 모아 또,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